그런 가운데 언론의 취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단독 보도 어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김 여사와 이종호 씨 사이에 문자가 오갔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 씨의 검찰 소환 조사 당일이라는 거죠.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그날에 김건희 여사가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이고 40차례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그 의혹이 있던 시기에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간에서 이런 의심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고 저걸 검찰에서 몰랐을 리가 없는데 압수수색 조금만 해보면 저런 문제들은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누군가는 성역에 넣어놓고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공정성이 일단 검찰들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민모 씨하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미 이건 거짓말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당시에 증권 계좌를 까면서 4천만 원에 오히려 이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지금 4,700만 원 이 주가 조작 세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입금된 정황도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 국민들 앞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해가면서 시간 끌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팀만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점차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고 이미 임계점을 좀 넘어왔다. 검찰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까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성역이나 예외, 법치주의 이런 걸 걸고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만큼 적어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방탄을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당에서 그냥 이건 공세가 아니고요. 적어도 본인들이 얘기했던 정의, 공정, 상식을 바로잡는 일에 나서달라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좀 더 나갔어요.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김 여사가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을까라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에게 조사 사실을 들은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김성현 위원님. 네. 그리고 김인영 의원님. 네. 민주당의 이런 의혹 제기가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런 주장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사실 윤석열 총장이 이거를 알려줬다라고 말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예. 다만 자기 남편이니까 아무래도 알려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추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되려면은 루트가 아예 없어야 돼요. 윤석열 총장 말고는 김건희 여사가 민모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루트가 한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민모 씨라는 분이 다른 공범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섣부르게 곁가지를 치고 나가면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 지금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은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이거를 민모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괜히 헛발질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 그 당시 안 알려줬다는 데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 계좌를 빌려줬고 그 계좌를 빌려준 거에 대해서 똑같이 계좌를 빌려줬던 전주 손모 씨는 처벌을 받았는데 왜 김건희 여사와 장모는 처벌을 받지 않느냐? 그 이득을 받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주 단순하고 사실적인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나가는 거는 오히려 헛발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건의 본질에만 좀 집중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의구심은 그렇게 가질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공당에서 공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조금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들로 본질에 맞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전선을 넓히게 되면요, 자기의 힘이 약해집니다. 저는 한 가지 포인트에 집중해서 그거에 대해서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에서 얘기하실 때 항상 빠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검찰 수사 시작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밝혀졌는지 질책을 할 때 검찰 수사가 지연된 부분은 문재인 정권 시작했을 때 부분도 지적을 하셔야죠.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수사 시작했는데 왜 못 밝혔습니까? 그 부분 왜 언급을 안 하시냐가 첫 번째가 있고, 당시 윤석열 당시는 검찰총장이셨죠? 수사권 배제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드러나는 걸, 물론 지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분이 저는 일정 정도 진실을 밝혀야 더 이상 가장이나 거짓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민주당에서 적어도 공세를 이런 정치적 공세를 하시려면 최소한 앞단에 있었던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른 사건도 지금 수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한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검찰 측에서 조속한 결론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요,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가면 2020년 4월 달에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와서 검찰에서 뭉갰잖아요, 1년 동안.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 검찰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가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많은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할 수 없었다. 근데 자꾸 민주당 탓하면 이거 곤란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가 됐지만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좀 참작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자기 검찰 해서 자기 스스로들이 출장을 나가가지고 지금 영부인을 조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공정이 완전히 사라진 정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자료들 그리고 팩트들 2020년, 21년에 나온 뭐 진술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전 정부 검찰 수사팀에서도 수사한 내용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사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사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쨌든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는 이게 진척이 안 되니까 이 더 이상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공수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수처는 지금 280억 정도의 예산을 타는데 이 예산 지금 다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 4팀만 인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인력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수사를 지금 전방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도달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보도는 뭐 계속 이어지겠죠. 이런 가운데 이제 명품백 의혹, 무혐의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재형 목사는 계속해서 나를 좀 처벌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눈높이는 이것이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거는 분명히 잘못한 거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거다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사정기관 중에 하나인 검찰과 국민권익위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들은 이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수심위를 요청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검찰과 권익이라면 국민들의 눈높이 정도만큼은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게 판단해달라고 했고,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마지막 승인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취재진들이 계속해서 대기하면서 입장을 묻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네, 한가선 위원님. 네. 아무래도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결론이 발표되기 전에 뭔가 입장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심우정 검찰총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국민적인 어떠한 이제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잖아요. 예.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 즉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기소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명품백을 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권고하고,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한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죠. 그게 어떠한 이제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이유가 있긴 했지만, 예. 그 자체로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세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를 하든지, 불기소를 하든지, 그렇죠.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텐데, 그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소를 한다면
대통령의 영부인을 기소해야 하는 껄끄러움이 발생할 것이고 불기소를 하게 된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를 하게 된다는 첫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기소 불기소를 선택한다면 뇌물을 주고받은 동일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정, 누군가만 그렇죠. 봐주기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더 들끓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우정 검찰총장께서는 이런 껄끄러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빨리 들어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지켜보면 알겠죠. 앞으로 이제 다음 주면 빠르게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개인적으로는 불기소라는 결론이 불기소일 것 같다. 네. 김인영 의원 생각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법조계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렇게 모두 불기소 처분될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판례도 실제로 찾아보니 금품을 준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이 무죄가 되는 사례도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적 눈높이와 법의 괴리가 큰 거는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고 그리고 뭐 저희가 이 대목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추후에 이제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보완해야 될 점이 있고 입법 부재가 분명히 있는 만큼 추후에 이런 입법 부재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보완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영부인 그리고 공직자의 배우자의 처벌 조항도 신설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뭐 그런 보완적 요소 어떤 부분이 법에서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법의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는 거고 또 다른 시각도 있어요.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시각도 요거는 있고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지금 뭐 판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준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이 무죄다. 이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받은 사람이 돌려줬을 때예요. 받은 사람은 이거를 뇌물이라 인식하고 그거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어떤 행위를 안 하고 돌려주면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받는 사람은 공직자거든요. 공직자가 훨씬 더 센 처벌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이 무죄가 나는 건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안 했을 때죠. 즉 국립묘지 안장이나 이런 구체적인 청탁에 대해서 전혀 액션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님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보훈부에 연결을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충분히 액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판례와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규정이 없어가지고 처벌을 못한다는 건 정말 좀 비겁한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럼 이전까지 우리가 수많은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은 뇌물을 받아도 괜찮았다는 겁니까? 물론 뇌물이라는 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이런 식의 어떠한 명품백을 받아도 괜찮은 것은요. 김건희 여사가 처음이에요. 이런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사실 법과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짧게만 붙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대통령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대통령 직무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대통령의 직무 아닌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공직자는 배우자가 그러한 이 부정한 청탁성 어떤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 그거를 안날로 바로 즉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반환해야 돼요. 반환도 안 했죠. 신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추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대통령 직무가 끝나는 순간 바로 이것은 바로 수사 대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